조지 워싱턴 카버.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름 깊은 얼굴, 낡은 코트, 단정하게 고른 넥타이, 그리고 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눈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문 앞에서 돌려보내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빛 어디에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지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1864년 미국 미주리 주의 작은 농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태어난 해는 노예 해방이 선언되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메리는 농장주 모세 카버의 노예였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밤중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북전쟁의 혼란을 틈타 노예를 납치해 되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메리는 아기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농장주 카버는 사람을 보내 추적했습니다. 아기는 되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으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장주 모세 카버와 그의 아내 수자는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거두었습니다. 이름은 조지, 성은 카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 하나를 온전히 갖는 것조차 그 시절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스스로 가운데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싱턴.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카버는 유독 식물을 좋아했습니다. 농장 주변의 풀과 꽃을 관찰하고 병든 식물이 있으면 돌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식물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읽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흑인 아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10살 남짓이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녔습니다. 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숙소를 구했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거절당하면 다른 학교를 찾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안 되면 다른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포기한다는 선택지가 그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90년 아이오와 주의 심슨 칼리지에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흑인 학생이 입학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식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이 너무 정밀하고 아름다워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식물들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미술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농업과학으로 전공을 옮겼습니다. 아이오와 주립 농과대학에서 그는 1894년 학사, 1896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대학에서 흑인 최초였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흑인 교육기관인 투스키기 사범대학의 설립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카버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오와에 남으면 더 좋은 연구 환경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엘라베마 투스키기로 갔습니다. 그곳은 가난했습니다. 실험실 장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가난한 소장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47년을 보냈습니다. 왜 갔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필요한 곳에 들여야지요. 투스키기에 부임하자마자 카버는 실험실부터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서 병과 철사를 모아 실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없다는 것이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버가 도착한 엘라베마는 땅이 죽어 있었습니다. 남부 농업은 수십 년째 목화 단작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목화는 땅에서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해마다 같은 땅에 목화만 심으면 몇 년 안에 흙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흑인 소작농이었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카버는 그 땅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윤작이었습니다. 목화 대신 땅콩과 고구마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땅콩은 뿌리에서 질소를 만들어 흙으로 돌려줍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물들을 심으면 땅이 회복됩니다. 이듬해에 다시 작물이 자랍니다. 농부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땅콩을 심어서 어디에 팔라는 겁니까? 목화는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콩을 누가 사갑니까? 카버는 그 질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는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주 조용히, 주님, 이 창조물 안에 무엇을 숨겨두셨습니까?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험실 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God is in this laboratory. 하나님은 이 실험실 안에 계신다. 그것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무한한 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땅콩 하나를 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땅콩 하나에서 그는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개발해냈습니다. 땅콩버터, 식용유, 비누, 잉크,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의약품,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고구마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콩에서도 피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부의 농부들은 이제 땅콩을 심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생겼습니다. 땅도 살아났습니다. 수확이 돌아왔습니다. 카본은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거기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발명품, 그 상업적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3가지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떻게 제 이름을 붙여 팔 수 있습니까? 그는 가난한 농부들이 이 지식을 자유롭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허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값도 받지 않고.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낡은 가구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삶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카버를 찾아왔습니다. 포드는 카버의 식물 연구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대신 식물성 재료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것, 이른바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땅콩과 대두에서 플라스틱과 합성 수지를 만드는 카버의 연구는 포드에게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를 뛰어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포드는 카버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카버의 건강이 나빠지자 포드는 그를 위해 연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카버의 연구가 멈추지 않도록 카버 연구 기금 설립에 거액을 지원했습니다. 더 좋은 연구 환경으로 옮겨오라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카버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투스킥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곁이라고 했습니다. 포드가 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1921년 카버는 미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땅콩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는 증언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증언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흑인 과학자가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땅콩 산업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해진 남부 농업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가난한 농부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개념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땅콩 버터, 식물성 플라스틱, 친환경 농법의 뿌리에 그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편지를 보내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련 정부가 그에게 막대한 보수와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남았습니다. 투스키기에 남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It is simply service that measures success.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오직 섬김이다. 이 말을 해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문장의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47년을 투스키기에서 보냈습니다.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농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농부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특허 없이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재산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스키기 대학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카버는 평생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어머니를 잃고도 좋은 주인을 만난 것. 문 앞에서 거절당하면서도 다른 문이 열린 것. 황무지 같은 땅에서 300가지를 발견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발견한 것들을 보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연구할수록 창조주를 더 선명하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땅콩 하나 안에 수백 가지의 가능성을 숨겨놓으신 분, 황폐한 흙을 회복시킬 씨앗을 이미 그 안에 심어두신 분, 빼앗긴 아이를 낯선 사람의 손을 통해 키워내신 분, 그 하나님을 카버는 실험실에서 흙에서 새벽 기도에서 만났습니다. 1943년 1월 카버는 투스키기에 자신의 방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향년 약 78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특허도 큰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난 땅이 있었고 배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식을 이어받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사후에 미국 정부는 그의 출생지에 카버 국립기념지를 세웠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그 흑백 사진을 봅니다. 주름 깊은 얼굴, 낡은 코트,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알고 나서 다시 보면 이 눈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혼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어머니를 잃고 학교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아이가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인도의 간디에게 편지를 받고 세상의 농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그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흙도 쉬는 계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땅은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카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무지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1864년에서 43년, 흙에서 태어나 흙을 살리고 흙으로 돌아간 사람, 그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